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그 출력본 작업을 하느라 되게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 이제 단원별로 여러분 쫙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단원 별의 진화와 내부 구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탐나죠? 저도 기쁘네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뭐가 다르죠? 여러분이 보셨던 거랑 다른 점, 제일 큰 점은 사실은 배경이 하얀색으로 했다라는 거죠. 출력을 했을 때 뒤쪽이 그 원래 기존처럼 초록색이면은 여러분이 이거 풀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해놔서 여러분이 다시 풀 때 이렇게 연필로도 편하게 풀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 아직 작업 중이라서 답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답도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로 우측 구석에 박아놔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답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보이시나요? 저기 뭔가 빈칸이 뚫려 있죠. 해설 강의 QR. 지금 찍는 이 영상이 저기에 QR코드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단원의 풀이 영상이 QR코드로 단원 시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연계교재, 수특, 수완, 그리고 자이스토리, 기출문제까지 한 번 더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은 또 보람도 있고 그러네요. 자, 우리가 별의 진화와 내부 구조로 넘어왔는데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꺼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가보도록 하지요. 자, 답이 아직 업데이트 안 돼서 12번엔 2번, 14번엔 5번, 그 다음에 15, 16이니까 2, 5, 2번, 5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별 A, B가 원시별에서 영년주기열로 도달하는 동안의 진화 경로랑 경과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시별에서 영년주기열로 오는 중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지금 A가 훨씬 더 광도가, Y축이 크다라는 건 광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량이 성간물질에서 뭉쳐서 성운으로 됐을 때 많은 질량이 뭉쳐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진화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10의 4승, 즉 1만 년 만에 주기열성이 되는 반면에 영년주기열이라는 건 영살, 응애나 아기주기열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살주기열이 될 때까지 1만 년밖에 안 걸리지만은 B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 10의 6승보다는 나이가 많이 들고 10의 7승보다는 나이가 적게 걸린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년보다는 오래 걸리고 1000만 년보다는 적게 걸리는데, 요게 딱 정체가 뭐죠? 1 주기열성 도달했을 때 거의 6000, 즉 태양 정도나 요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를 그냥 센스 있게 알아주셔서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보르세요, 옳은 것을. 그래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당연히 A가 더 짧죠. 순식간에 샥 온다 그랬죠. A가 짧고, 영년주기열에 도달하는 동안 별의 절대 등급 변화량, 즉 광도에 관련된 거죠. 광도 변화량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A가 더 크다. A는 거의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Y축상에서. 그 말은 절대 등급 변화량은 좀 작다. 오히려 뭐가 큰 거죠? 표면 온도 변화량이 엄청 큰 거죠. 표면 온도 상승률이 엄청 큰 건데, 이에 비해서 B는 지금 Y축 변화량이 더 크죠. Y축 같은 경우는 광도 감소량, 만약에 절대 등급으로 하면 절대 등급 증가량이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더 큰 게 아니죠. 질량은 A가 더 크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량이 크니까 이렇게 빠른 진화 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4번이랑 12번을 제가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같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거. 뭐냐면 포인트, 제가 넘어가기 전에 12번에서 우리가 이렇게 A가 혹은 B가 영년주기열로, 즉 원시별에서 영년주기열로 이동하는 동안 주된 에너지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중력 수축 에너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달했을 때 주기열성에 영살, 응애나 아기주기열 이러면 이때는 주된 에너지원이, 그쵸, 중심핵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이 뭐냐면은 수소를 소모하고 헬륨을 만드는 거고요. 중심핵 온도 1800만 켈빈의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온도가 낮으면 pp가 우세하고 CNO가 얘보다 크면 CNO가 우세하다. 그렇다고 해서 1800만 켈빈보다 높을 때 핵 온도가 pp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태양의 핵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약 1500만 켈빈이라서 pp 순환으로 만드는 pp 순환 아니죠. pp 과정으로 EN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NO 반응은 여전히 일어나긴 한다. 그 말은 중심핵에, 태양의 중심핵에 탄소, 질소, 산소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술술술술 나오셔야 됩니다. 14번은 보시면은 애가
질량이 다른 애들이 주계열 단계 이후에요. 이게 12번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 14번은 그 주계열을 탈출하는 중인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니나 다를까 질량이 큰 친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거고요. 질량이 태양 정도네요. 천천히 갈 겁니다. 저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계열 단계 이후에 반지름이 모두 다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성 단계로 가니까요 라고 그냥 넘겨짚고 풀지 마시고 항상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라 했죠. 얘 같은 경우는 등반지름선이 요 정도, 그러니까 10R보단 작았는데 얘가 끝으로 갔을 때는 100R보다 커졌죠. 4M선 같은 경우도 1R에 근접했었던 게 100R까지 커졌고요. 그리고 1M선 같은 경우도 딱 1R, 이걸 기준이 되는 거죠. 얘가 100R까지 커지는. 그러니까 태양 같은, 이 친구 딱 봐도 태양 정도죠. 태양은 거성, 적색 거성으로 가면은 반지름이 한 100배 정도 커지나 봐요. 신기하네요. 엄청 커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 태양의 그 범위 바운더리 바깥으로 생명 가능지대가 뒤로 밀려나니까 계속해서 지구가 아니라 뭐 화성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와. 지나오는 동안 질량이 1M선인 별의 광도 증가는 묶어주고 반지름에 의한 변화가 더 크다.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광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하나요? 그렇죠. 이 전반부 잘라서 이 앞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일단 광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표면 온도는 어떻죠?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와이씨 100배나 커지니까 굉장히 광도가 크게 증가한 거죠. 이 말은 L은 R제곱 다 T 4제곱인데 얘는 오히려 감소했지만 얘가 너무 크니까 얘가 같이 커진 거죠. 그래서 반지름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정답. 질량이 큰 별일수록 표면 온도의 변화가 크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X축 방향의 변화, 즉 표면 온도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인데 어머! 핵복대 형태네요. 핵복대니까 얘는 어떻다고 할 수 있죠? 질량이 2M선보다 작은 거고요. 2M선보다 큰 친구 같은 경우는 큰 복숭아, 대복, 대류, 핵복사층. 그래서 분광이온 O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으면은 2M선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질량이. 이 정도는 관용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2M선보다 작다고 해서 얘가 O형보다 낫다라는 어떤 확증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데 관용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중심에게선 CNO가 더 우세하게 일어나냐? 지금 이 정도 질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CNO가 사실은 더 우세한 온도는 핵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높느냐라는 질문이랑 같은 질문이잖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 핵온도를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관용적으로 우리가 EM선보다 작으면 1800만 켈빈에 도달을 안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 알겠어요? 기억과 니은 모두 이 수능 특강 수준에서는 그냥 요 정도는 EM선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관용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구나를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진화 단계는 백색 외성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중심 핵이 결국엔 뭐만 남는 거죠? 탄소랑 산소만 남는다. 됐죠? 이거 뻔한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인데요. 자, 보시면은 질량이 커짐에 따라서 광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계열성은 치트키라고 그랬어요. 하나 크면 다 커! 뭐 빼고? 수명 빼고. 근데 이에 비해서 절대 등급 보시면은 애가 점점 이거 뭐 그냥 데이터 해석을 나중에 해주죠. 문제 풀면서. 색지수는 태양보다 작느냐 A에 대해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에 비해서 질량이 10배 그래서 광도는 10의 4제곱배 엄청나게 큽니다. 10의 4제곱이라는 건 결국엔 10,000배 크다는 거죠. 10,000배. 10,000배 크다라는 거는 태양은 우리가 절대 등급 몇이죠? 이거 외우고 있어야죠. 플러스 5잖아요. 10,000배 크면은 절대 등급을 5등급. 10등급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등급 마이너스 5등급짜리 천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 등급 마이너스 5기 때문에 A는 대충 여기쯤에 찍히고 색지수도 굉장히 낮은, 한마디로 표면 온도는 굉장히 높은. 왜 그럴까? 광도 크고 표면도 크고 질량 크고 반지름 크고 수명만 반대! 주계열성이라는 치트키를 썼기 때문입니다. 색지수는 작을 수밖에 없죠. 표면도도 높고. 중심부에선 CNO가 더 우세하다. 이 정도는 그냥 관용적으로. 질량 아까 2배보다도 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CNO가 우세하다고 봐도 되는데 얘는 10배가 큰걸? 그죠? 그러니까 CNO가 우세하다. 정답. 별의 내부에선 대류의 영역이 일어나는 평균 온도는 더 높느냐? 자, 이게 디귿 때문에 이거 디귿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 별 같은 경우는 질량이 10배가 되기 때문에 핵복대, 태양은 핵복대죠. 핵복사층, 대류층. 그리고 저 A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EM선보다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질량이 10배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복으로 돼 있죠. 대류, 핵, 복사층. 그러면은 지금 대류가 일어나는 곳은 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다 큰데 얘는 이 핵이 대류하는 부분이죠. 온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사이즈가 큰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는데 사이즈가 작은 핵도 아니야.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핵 온도 비교를 해도 얘가 더 낮을 텐데 얘는 심지어 그 핵도 아니고 표면인걸요,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겉껍질 vs 사이즈가 커서 엄청 뜨거운 중심을 비교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이즈가 엄청 큰 중심이 더 뜨겁겠죠? 그게 결국에는 태양보다 대류가 일어난 평균 온도는 더 큰 천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됐죠? 그 다음 따란 17, 20, 17번에 4번, 20번에 1번, 1번, 23번, 24번이죠. 5번 가보도록 하죠. 자, 17번 표는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단계별 지속 시간인데요. 이거 사실 우리 알고 있죠. 질량이 크면 지속 시간은 짧다. 왜냐면 수명이 짧으니까. 수명이 짧은 이유가 진화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돼요. 질량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점점 원시별에서 주결성도 금방 가고 주결성에 있는 시간도 짧아지고 주결성에서 초고성으로 나갈 때도 금방. 그래서 길수록 수명이 긴 게 아니라 오히려 짧고요. 주결 단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 거의 90%를 머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디귿 선지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이거 디귿 때문에 별의 일생에서 주요 에너지원이 핵융합 반응으로 생기는 기간은 중력 수축으로 생성된 기간보다 당연히 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결성이라는 건 중심핵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주결성만 놓고 봐도 인생의 90%를 쓰는데 나머지 주결성을 제외한 원시별에서 주결성 오고 주결성 탈출해서 죽을 때까지 나머지 10% 인생을 전부 중력 수축으로 생성됐다 손 치더라도 이걸 이길 수 없죠.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만 일어났던 시간.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 남은 주결성을 제외한 모든 기간이 전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디귿 같은 선지도 좀 새로운 표현 방식이긴 한데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서로 다른 핵융합 반응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뭐죠?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수소를 쓰고 헬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건데 가 같은 경우는 뭐죠? 그렇죠, PP 반응. 나 같은 경우는 CNO 반응이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개념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이 정도였죠. 세부 포인트는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관여하지만 실제로 반응하는 거는 4개짜리 만들어 보면 4개만 만들고 2개는 다시 튀어나가죠. 그래서 6개 관여, 4개만 반응. 이 정도. CNO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수소가 4개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헬륨 하나가 뿅 튀어나오는데 CNO 얘네들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 촉매 역할. 선생님 저 화학 안 하는데요? 같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얘네들의 효율이 똑같은 온도는 중심의 온도 약 1800만 켈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디테일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PP 반응 정답이고요. 반응물 생성률, 이거 니은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반응물 생성물의 질량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둘이 같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P 반응이든 CNO 순환 반응이든 어쨌든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어쨌든 수소 100g 때려 넣으면은 99.3g으로 0.7g만 줄어든 채로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는 델타 MC 제곱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물리학적 법칙이에요. CNO 반응은 얘의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얘가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 니은 선지가 맞으려면 예를 들면 PP 반응은 이렇게 되는데 CNO 반응은 했더니 얘가 100을 때려 넣었더니 와 막 80으로 줄었어. 그래서 20이나 질량이 줄었으니까 에너지가 미친 듯이 더 나와. 이런 해석이 아니라고요. CNO 반응이 촉진하는 매개차라는 건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거지 애가 막 처음에 넣었던 수소 질량보다 더 줄어서 헬륨이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한 우개념 같은 거를 여러분이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질량 차이는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적색거성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이것도 체크 잘 해놓으세요. 이것도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적색거성 중심부에서는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얘는 사실은 제가 질량에 따른 단계별로 공부하라고 했죠. 자료, 구체적인 단면 자료, 구체적인 이런 진화 과정의 단면 자료를 주지 않는 이상, 이거 아니죠. 양파 껍질 구조 같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적색거성 같은 경우는. 적색거성 HR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여기에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HR도를 벗어날 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벗어나요.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은 상당히 좀 간소화된 건데
이렇게 막 뭔가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그래프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임용고시나 전공 공부를 할 때는 그 단계별로 다 알아야 돼요. 그 꺾이는 부분. 뭐 헬륨 플래시 같은 거 치면 헬륨 성광 같은 거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 몰라도 된다. 한마디로 거성의 디테일을 알 필요는 없다. 단면을 주지 않는 이상. 일반할 수가 없어요. 단계를 안 줬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둘 다 수소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의 중심부지.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적색거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주계열성이다. 왜 적색거성이 중심부라고 확실하게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적색거성이라는 건 주계열성 단계가 끝났다는 거고, 주계열이 끝났다라는 건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을 하고 있는데 수소를 다 쓰고 헬륨을 다 만들어서 더 이상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못 한다라는 거니까요. 됐죠? 23번. 이게 지금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개념이 빠삭하게 공부 안 돼 있으면은 그 미세한 개념의 그 공백을 짚어서 질문했을 때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해요. 본인이 이 부분들이 막 푸는데 답은 맞춰. 근데 애매한 선지가 있으시잖아요? 공부 부족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딱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그것이 틀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딱 선지 하나하나. 아시겠죠? 질량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 자, 보세요. 대복입니다. 큰 복숭아니까 얘는 EM선보다 큰, 질량이 큰 친구고요. EM선보다 큰.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핵복대니까 EM선보다 작은 태양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은 가가 더 큽니다. 그죠? 핵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는 가가 더 큽니다. 이거 제가 그 영상에서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열 전달 효율이 좋은 게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열 전달 방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전도는 일단 다루지 않고 대류랑 복사 중에는 대류가 열 전달 효율이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큰 별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크면 사이즈도 커지잖아요. 주계열성 다 커. 하나 크면 다 커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같은 사이즈로 보이지만은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은 언제나 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중심부터 여기까지 먼 거리의 에너지를 전달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열 전달 효율이 좋은 대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과학자들의 일단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대류핵으로 바뀐 게 일단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 일반화하시지 마셔라.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심부터 외부로 나갈 때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 뭐 혹은 온도 구배가 크다. 혹은 온도 증가량이 크다. 온도 경사가 크다.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결국에는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니은선지 체크해 두시고 태양은 나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24번. 그림 가나는 어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별의 내부 구조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 별나 다른 걸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지금 하나의 별이 시간 순서대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시간은 당연히 흐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기억 부분에 제일 많은 거는 수소겠죠. 그럼 여기에 제가 물어봅니다. 기억은 수소로만 있다. 아니죠. 기억은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약 우주 초기 비율인 3대1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처음에 성운이 만들어질 때 거기서 성운이 원시별을 만들어질 때 뭐 우라늄, 토륨, 철 그 이상 아니 철보다 더 무거운 애들 그런 애들이 우주 공간 속에 있다가 말려 들어갔으면 거기 존재할 수 있어요. 미량 원소로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의 다 얘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여기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수소 껍질 연소죠. 수소 연소 껍질 뭐 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수소가 줄고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심에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막 올라가니까 겉부분 수소가 달궈지는 거고요. 여기에는 왜 수소가 그대로 있느냐? 핵융합 반응이 이 열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된 거다. 깔끔하죠? 자, 이거는 딱 봐도 별의 최고 진화 단계죠. 그 주계열 단계에서 아니. 그 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원소까지 만들어냈죠. 흐해, 해코, 시, 네, 마, 그 다음 몰라테까지 해가지고 결국엔 제일 무거운 원소 뭐 철까지 만들어내고요.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더 높은 온도를 요구하고 당연히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더 커진다. 됐죠? 가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애가 팽창, 중력 수축하면 온도 상승, 팽창하면 온도 하강. 그렇기 때문에 팽창했네요. 표면 온도는 오히려 하강하고요. 수소의 질량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제일 작을까요? 당연히 이 중심 핵. 여기는 지금 수소를 다 썼죠. 중심 핵은 수소를 다 썼잖아요. 주계열성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고 디귿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 디귿에서는 이거 디귿도 이거 3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서는 헬륨융합 반응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심핵이 수축하고 있는 단계예요. 한마디로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온도에 도달을 못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면
중심 헬륨 핵이 수축이란 이 글자를 써놨을 리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수축이라는 글자를 안 써놨으면은 그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수축이라는 걸 써놨다는 건 명확하게 나 지금 헬륨 핵 수축 중임.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나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 안 함. 왜? 이 온도 도달 못했으니까 수축하면서 온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 아시겠죠? 디테일. 언제나 디테일. 나단계 이후 별 백색에서 야 이렇게 큰데 백색에서? 아니죠. 얘는 파램선보다 태양보다 질량이 한 8배에서 25배 정도 된다면 중성자별. 25배보다 아살이 크면은 블랙홀. 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념 때 이 숫자를 여러분은 수능 직전에나 외우시면 되지. 막 내신 기간 뭐 이럴 때 막 너무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모의고사 한 뭐 이틀 전, 3일 전 이때 그냥 외워놓고 가시면 돼. 아니 2시간 전, 1시간 전에 외워도 돼. 외우기만 하면 되지. 그쵸? 주기열 단계일 때 중심에서는 주로 대류에나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자, 이것도 가끔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주기열 단계일 때 이 친구는 질량이 겁나리 크죠. 딱 봐도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양파 껍질 구조를 갖는다는 거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둘 중에 요 구조겠죠. 대복, 큰 복숭아, 대류핵 복사층일 건데 주기열 단계일 때 그렇죠. 중심핵에선 지금 그쵸. 대류핵을 갖고 있으니까 대류에 의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맞죠. 네.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2점짜리 끝났고요. 3점짜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물 한 입만. 아니고 사실 내가 낸 커피지롱.